제목 60세 은퇴 후 남편의 충격적 배신 미니 드라마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김 부장님. 회사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버텨온 김정호 60살의 그에게 드디어 은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무겁기만 했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아내 미영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0해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야 둘만의 여유로운 노후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퇴 파티는 성대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정호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영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미영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는 미영에게 정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미영의 손에서 국그릇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정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미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은퇴 파티에서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 남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이제 지겨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정호는 이미 짐을 싸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디 있어요? 적어도 그걸로 앞으로 살아갈. 그건 이미 다른 곳에 투자했어. 너한테 줄 건 없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경제적 기반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요?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그 인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알아봤거든. 놀라지 마. 순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후배래. 나이는 30 중반이고 이혼한 싱글맘이라더라. 그런데 미영아, 이게 끝이 아니야. 순이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뭔데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둘이 이미 같이 살고 있어. 강남의 아파트까지 얻어줬다더라.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파티에서 했던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자신에게 고마워한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 순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퇴직금도 그 여자한테 갔을 거야. 미영아, 이제 어쩔 거니? 미영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전세금으로 산 집이었는데 정호가 그 돈까지 빼돌렸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사정을 알아도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처음 혼자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있으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은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찾은 곳이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친절했지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온 미영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30해를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돈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한다는 것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가한 시간에 미영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 고개를 든 미영의 눈에 정호의 대학 동기인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정호와 함께 자주 집에 놀러 오던 친구였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여기를? 회사가 근처라서 가끔 오는데. 미영 씨가 여기서 일하고 계셨네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정호와 미영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미영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정성껏 대접했던 남편 친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이야. 미영 씨,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날 저녁 둘은 가까운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 그놈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미영 씨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게.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호의 친구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도 힘드시겠어요. 친구 일이라. 아니요, 전 이미 그놈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역겨웠어요. 그 후로 민수는 종종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지만 점점 미영 자신에게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미영을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미영 씨를 좋아했어요. 정호와 친구라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지만 늘 미영 씨가 부러웠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 뭘 그런 말씀을. 정호 그놈이 미영 씨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바보 때문에 미영 씨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급하게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와 함께라면 미영 씨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미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호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수의 진실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민수의 고백 이후 1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수의 따뜻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남자를 믿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호였습니다. 미영아. 몇 달 만에 본 정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하나. 잘못했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버렸어. 돈 떨어지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래서요? 퇴직금도 다 털렸고 집도 빼앗겼어. 미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정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영아, 제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 내팽개친 게 당신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도 잘못 생각했어.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나이 들어서 젊은 여자한테 혹해서.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뒷바라지만 하는 바보 같은 아내를 이용한 거라고요. 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호는 고개를 떨군 채 분식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정호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처럼 분식집에 왔을 때 미영은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답을 드릴게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민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미영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당했던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민수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호와의 결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이혼한 몸이고 나이도 이만큼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미영 씨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모인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결혼 후 미영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몇 년 전에 사업에 성공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실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미영을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저를 선택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영 씨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민수의 배려심에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정호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영 씨, 하와이로 이민 가는 거 어때요? 하와이요? 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이곳에는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가요.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미영은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정호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져가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와이에 도착한 첫날 밤 해변가를 걸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50 중반의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인생, 미영은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진짜 사랑이 꽃피웠습니다. 석양이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영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